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직접 밝히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 미중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또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나올지 그 관련해서 증시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장에는 1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개 내용 역시나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미 증시가 휴장이지만 선물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 중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생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캐스터, 외신 캐스터 새로운 얼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캐스터는 전유진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외 선물 신세계의 외신 정보를 전해드리게 된 전유진입니다. 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위해서 정확하고 또 빠른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이 새롭게 온 만큼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부터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월요일장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재입니다. 네, 또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휴장도 있고요. 그래서 좀 조용할 날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림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어떤 그림이 유력한지 여러분과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을 선재 마스터님의 전략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지수 관련된 부분은요. S&P 500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보합권 흐름인데요. 2776.75포인트로 0.04%의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좀 소폭 위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0.02% 상승으로 7065.75포인트 선에서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최근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의 가격대는 계속적으로 눌렸었던 상황 속에서 전일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장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1.13달러대가 회복이 됩니다. 1.13520달러 선으로 0.1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30달러를 재회복이 됩니다. 현재 1,330.3달러 선으로 0.40%의 상승세로 3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일 함께 보시죠. 자,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55달러 회복함과 동시에 오늘장은 56달러도 회복이 되면서 56.21달러 선으로 0.7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여력을 보였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본장이 휴장에 들어가고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좀 거래량이 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골드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적인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도 미중 협상단에 대한 내용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주말 새 나왔었던 이슈까지 모아서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요 외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비했는데요. 오래 전부터 예고를 해와서 그런지 시장과 투자자들은 거의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 관해서 낙관론 때문에 상승 랠리로 장을 마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장벽 건설 예산 13억 7,500만 달러가 백악관이 요구한 7억 달러에 못 미치자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이용해서 67억 달러를 다른 분야에서 조달해 건설 장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국가의 비상사태가 시장 영향에는 단기적으로 미비하지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부채 한도인데요. 의회가 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르면 여름께 정부 자금이 고갈돼 국가 부채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우려가 고조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채 상한이 일시적으로 동결돼 있으나 내달 1일 이후는 상한이 부활이 됩니다.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재무부의 신규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또 국채 이자 지급이 어려워져서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오늘 직원들과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회의와 전화를 했다면서 또 너무나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말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또 미국 워싱턴 DC에서 추가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서 그 결과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수입차 및 수입차 부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연방 법률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중이며 또 오는 17일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20% 관세를 예고해 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만약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일본과 독일 또 한국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관세들은 미국 회사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소비자들에게 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와 관련해서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미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동차 관세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3가지 옵션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모건 스탠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더 약한 옵션이 포함된다면 무역 긴장이 완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서 서로 모순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도 약간 당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해 시장이 예상한 0.1%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산업 생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전월보다 0.9% 줄어서 이는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 1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6.6으로 전월에 54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신규 수준은 51.3에서 58.2로 크게 반등을 했고요. 생산 지수는 54.1에서 60.5로 높아졌습니다. 노동부는 1월 제조업 부문 고용도 1만 3천 명 증가했다면서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된 지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월에 91.2에서 95.5로 상승을 했는데요.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기 전날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2% 하락했다는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그간의 지표와 상충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지표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셧다운의 영향으로 지표 발표가 수일간 지연된 데다 주식시장의 폭등과 이제 반등이 반복됐고 또 일부 지역의 한파도 지표 혼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성장률이 둔화 추세를 보일 때는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혼재한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현 경기가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가펜 바클레이즈 미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표를 종합하면 최근 탄탄했던 미국의 성장세가 뒤집히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고용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가 미국 경제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나 지킬 앤 하이드 같아 보이지만 경기 침체로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서로 다른 결과를 가리키는 지표 때문에 미국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매체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또 임금도 높아져서 미국인의 삶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또 주택담보금리도 하락해 미국인들이 이전보다 집을 사기도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킬 앤 하이드처럼 아주 좋거나 혹은 또 몹시 나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약간 둔화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이회에 인상할 것이라던 전망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르 샤리프 SG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10월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훨씬 덜 위험하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다음과 같이 열거를 했는데요. 우선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10월 연설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인플레 반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플레가 지난달 몇 달간 안정적인 수준이며 실제로는 다소 낮아져서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기조가 오버슈트에서 잠잠해진 쪽으로 변한 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전망이 맞다면 연준은 기준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연일 미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증시가 곧 위험한 희망의 내리막길을 타고 하향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희망의 내리막이라는 증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희망의 내리막은요. 증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높을 때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다는 상황을 일컫는데요. 헐버트는 단기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헐버트 나스닥 뉴스레터 센티멘트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는 마이너스 72.2%까지 떨어지면서 지표가 생겨난 이후 가장 비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역발상을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강한 랠리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표가 플러스 73%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격적으로 약세장을 예측했던 심리가 공격적으로 강세장으로 예측한 것으로 바뀌었고 또 역발상 전략가들의 분석이 더는 증시가 위 방향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분석들이 정확하고 맞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항상 이들을 예측했던 방향으로 가진 않았다고 얘기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CNBC를 통해 영국이 브렉시트의 국회 비준 가능성을 50%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노 브렉시트 가능성은 35%,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15%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의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EU의 과정을 지연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박차고 떠나면 국가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위험성에 대비를 해서 메이 총리는 국회 비준을 계속해서 설득을 할 것이고 또 결국 이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하원 의원의 다수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고자 하지만 또 적어도 두 번째 국민 투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예상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오름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유가가 오는 2분기에도 상승해 현재보다 유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부 텍사스사 원유의 가격 상승폭 때문인데요. 원유 배럴당 평균 65.05달러였는데 올해 평균 가격이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 여지가 5달러 수준으로 매우 작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 증시가 휴장이지만 좀 의사록과 연설을 주목을 해볼 경우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월 회의 후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월 FOMC 이후 연준 위원들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의사록에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대해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한 만큼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변수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19일에 2월 전미 건설협회 주택가격지수가 나옵니다.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이틀 뒤에 20일에는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목요일 21일에는 12월 내 구제 수주와 2월 마켓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PMI가 공개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간에는 가장 주요한 관점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과연 어떠한 대응이 이어질지가 가장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21일 날 있을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 1월 FOMC가 초비둘기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FOMC 의사록 안에서도 이 내용이 조금만 덜 비둘기파적이라면은 매파적으로 좀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관점에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사물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 속에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FOMC 의사록과 수입차 관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쟁점인데요.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와 오펙 산유량 감소 속에서 4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는 $56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과 관세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입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 아직 협상에 대해서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참 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맞선 지금 오늘은 좀 한산한 거래량 속에서 보합권 움직임인데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국내 선물 294지수 갈 때까지는 우상향 매수를 열어놓는다. 대신 이제 뭐 그렇죠. 우선은 일봉상에서 많이 올라온 수준이라서 상단부 제약에서만 얘네들을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이고, 저도 그래서 주력으로 얘네들을 뭐 계속적으로 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1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채널로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구간들 뭐 추세 상단부 보면 상단부 제약에서 약간 뛰어넘은 구간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큰 그림들 보면 상단부 추세 상승부, 그 다음에 하단부 지지력, 이렇게 해서 약간 관망에 대한 뭐 그림들이죠.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보합 구간에 뛸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오늘 뭐 미장 좀 일찍 문을 닫죠. 예, 미장이 오늘 쉬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관망이 낮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물 저번에 말씀드렸죠. 280지수에서 지지하고 293, 294지수 갈 때까지는 매수 우위를 열어놓되 이미 늦었죠.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배팅하는 건 늦다. 그래서 오히려 상단부 제약에서 돌리는 구조만 본다. 그래서 제가 드릴 때도 일반적으로 얘네들 아래 구간들 상단부에서 돌리는 구조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지력도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눌리면 아래 구간들에서 매수 배팅, 그 다음에 윗 구간에서 누르는 배팅, 그 정도 하고는 뭐 굳이 손댈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도 얘네들 그래서 특히 주력으로는 손대지 않습니다. 우선 이 정도의 그림이라면 우상단부에서 계속적으로 익절을 잡고 끌고 가서 얘네들이 추세가 나는지 보는 되돌림 구간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얘네들이 중미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이 계속 논의가 늦춰지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긴 하지만 상단부 제약을 계속 두고 올라가는 그림들, 특히 채널로 인해서 움직인 그림들, 하단부 매수, 그 다음에 상단부 매도가 유리하지, 얘네들 이 구간들을 한쪽으로 돌파하는 시스템적인 매매 배팅은 굉장히 불리한 구조겠죠.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관망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의 상방 제약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망하든지 아니면 단기 매도를 쳐야 되나, 추세가 매수로 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 되돌리면 오늘 본다는 거 굉장히 무리스럽죠. 왜? 오버를 해서 오늘 미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24시간 이후 그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망이 좀 더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얘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손댈 이유가 있을까? 매수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끌고 가든지, 아니면 끌고 가서 익절하신 분들이 단타 신고가에서의 되돌림. 그래서 우리가 쌓이 나가는 건 항상 신고가에서의 되돌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고가에서의 처음 되돌림을 못 잡았다 하면 걔네들 지지력에서 추가적인 배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 전략이 유리한 장이지, 시장에서 관망하고 어떤 이슈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걔네들을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하고 저항하라고 싸울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의 결정 못한 거 본인이 봤을 때 명확한 목표가가 설정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얘네들은 관망 여분을 두고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수렴 구간에 갇혀 있는 형태고 800킥이면 뭐 충분히 굉장히 먼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11일 날 말씀드렸을 때도 잠깐 눌리다가 걔네들이 또 돌파했었어요. 위아래. 그래서 2730지수 위에서 눌러서 걔네들 되돌림 본다 그랬는데 2730지수가 쌍저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선은 얘네들을 지지하고 윗구간들 지지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올라갈지 모르겠다. 상단부 제약에서 바운더리는 이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죠. 최소한 중심 지지력에서 매수 목표가가 설정되신 분들은 얘네를 배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겠다면 언제나 되돌림 반대 매매는 신고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수익 그 다음에 손실을 자제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관망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슈가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단 예측에 대한 부분 좀 지양하시고 일단 좀 관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하락 눌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리고 오늘 상해 종합 지수도 역시나 2% 넘는 상승으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서 국내 증시의 탄력은 해외 증시보다는 좀 적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야간 선물도 함께 보니까요. 야간 선물이 지금 286.45로 오늘 주간 선물에 286 후반에서 끝냈었던 가격대보다는 좀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국내 선물 내일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데이 매매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야간장까지 같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정도만 보고 한번 체크를 할게요. 저도 얘네들 롱포로 끌고 와서 280 지수에서 그냥 하나를 넣어놓고 293 지수까지 가면 정리 들어가려고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데이 관점에서의 좀 분석이 지금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우선은 갭보정 차트 보기 전에 285.49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286점 중반 자리에 지금 야간장이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우선은 지속적으로 매수 흐름들 열어놓습니다. 지금 얘네들 보시면 그 전일에도 그렇고 얘네들 고가 테스트하다 멈췄죠.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서 다시 돌파 이후에 배팅 못 들어가고 나온 애들이 지금 갭으로 상승해서 지지력 받아내고 있죠. 자, 이슈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해외 지수도 국내 선물 293, 4 갈 때까지는 매수를 열어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되돌림 보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주력을 배팅 안 하기 때문에 200 최저가에서 잡아낸 애들, 정리한 애들은 다시 280 지수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간 겁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들은 혼조세죠. 당연히 눌림 매수 쪽으로 여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왜? 이게 고가라고 우리는 설정하고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일봉사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얘네들 지지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이 구간 들어오면 이제 지수들 반대 매매 볼 수 있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 남겨놓으신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눌리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일봉상에서의 그림과 그 다음에 갭보정 차트를 같이 분석해서 보는 게 맞겠으나 우선은 매수 우위로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 지지력에서 매수, 눌림 매수 우위로 보셔야 되겠죠. 자, 추세 상단부는 여전히 287 지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중심, 수렴 구간의 중심은 286.50대겠죠. 자, 1차적으로 지지력은 이 구간들을 봐야 되나 우선 시가를 시작된 걸 보고하는 게 좋겠죠. 윗구간에서 배팅이 들어가면 눌림에서 286점 중반 지수 눌림 매수 배팅이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못하다 286 중반 지수 아래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림상의 지지력들 그대로 지켜주는 배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286 지수 지지력에 눌림 매수 배팅을 들어간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86 지수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눌림 매수 배팅 들어가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거 보기 전에 오늘 미장에서 그 다음에 종가 때까지 지수들 눌림 구간 없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야장에서 286 지수를 지키고 시작돼서 내일 286 지수 위에서 시작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시가에서 보고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추가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 지지력이 있을 때는 추세 지지력을 그대로 열어놓고 본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구간들 내일은 지키는 애들 배팅이 들어가고 단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선 287.40 이상에서 시작되지 않는 조건들은 287.30 이상 뚫린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를 잡든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잡고 얘네들을 익절 잡고 뚫은 걸 보셔야 되겠죠. 왜? 얘네들은 내일 당장 뚫을지 안 뚫을지 타이밍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보호학 구간 상단부에서 쫓아가지만 마시고 286 지지력에서 눌린 매수 우위로
전략을 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현재 국내 야간 선물 보니까 286.40인데요. 내일 국내 선물 시작점에 대해서 286지수를 지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눌린 매수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국내 선물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수 관련된 질문 들어와서 함께 좀 만나볼게요. 끝자리 4952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일봉상 중요 저항을 돌파했는데 완전한 매수 전환으로는 보지 않으실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나스닥을 제가 보니까 70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는 주요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시청자분께서 좀 판단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흐름이 매수 전환으로 확인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보시는 입장에서 따라서 7월달 얘네들 저항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반등을 주고 무너지려면 이 안에서 무너진 게 맞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래서 매수 우위에 배팅을 할 수 있냐에 대한 관점이죠. 물론 얘네들은 시황이 바뀌었습니다. 중미 무역 협정에 대한 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기간을 좀 더 두겠다는 이야기죠. 뭐 우리가 그걸 디테일하게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상 지금 이번 주 우리가 배팅하는 게 달러의 약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로 골드를 매수를 주력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걔네들 영향과 달러가 고점 기억들 하시죠? 95달러 이상에서 100달러 안착 못하고 거기서 혼조세를 띌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주에 전고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테스트한 이후에 약간 눌린 구조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의한 움직임들. 하지만 얘네들이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는 구조라서 그렇다 해서 제가 여기서 매수 목표가 어디다. 그래서 그 얘네들 배팅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대 지지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봉상의 저항도 넘어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얘네들 매수 목표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설정한 구간들. 만약에 얘를 잡는다면 고가 전 테스트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얘네들이 테스트가 한다면 7600 윗주스를 테스트하는 구조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얘네들 롱포에 대한 매수 배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얘네를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주력으로 배팅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리딩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 주력으로 손대지 않는다. 우리는 신고가에서 잠깐 되돌림 보고 그 다음에 국선 그 자리 갈 때까지는 매수 우위로 열어놓는다. 그래서 지금 그림들도 보시면 얘네들은 매수 우위에 있는 건 누가 봐도 당연지사고 맞죠. 왜냐면 빠지려다가 지지되면 다시 추세를 넘어가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고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점을 크게 높이고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뭐 한 2주 거래일 동안 고점을 높인 구간들 거의 전무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유지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는 구조에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지 얘네들이 추세로 어디까지 가서 물량을 먼저 털지를 모릅니다. 우리 국내 선물 여러분들 보시자면 항상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잔소리했던 그 구조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 올라가요. 근데 얘네들 매수 목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얘네들 매수 잡으면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조랑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앞으로에 대한 명확한 시황. 그러니까 이게 시황이 뒷받침 돼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명확한 목표치를 갖고 본인이 분석할지 모른다면 이거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가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단가 맞추기 힘듭니다. 처음에 고점과 저점 단가 한번 맞춰주고 그 다음부터 안 맞춰줍니다. 그럴 때 못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매수 목표에 대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지지력들은 보이나 추가적인 고점을 바로 안착해서 지금 넘어갈지를 모른다면 눌려도 못 버립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고점에 붙어있는 애들 배팅 들어가서 눌려도 버릴 수 없다면 걔네들은 그 트레이더가 매수를 배팅할 수 없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매수 그림이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정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타 구간의 데일리 구간들 설정하셔서 지지력에서의 가장 가까운 지지력 1차 눌림 매수 배팅, 그 다음에 최상단부에서 눌림 구조에 올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채널 구조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정하고 싸울 수는 있으나 우리가 리딩하려면 제가 전체 계좌를 넣을 수 있는 구조에 확신이 들어야지 배팅을 드리는 거죠. 욕을 얻어먹지 않을 정도의 확신. 그렇지만 그런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배팅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간에서 이렇게 멈춰있는 구조들 절대 방향성 모를 때 배팅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또 보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가 되고 짧은 구조에서 배팅 들어가는 걸 선호시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우상향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방의 기준처럼 그냥 국내 선물 294지수까지는 우상향을 볼 수 있으나 목표가가 설정되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한 관련된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질문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일 같은 경우에 금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장에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면서 55달러 후반과 그리고 56달러 초반 사이에서의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55달러 후반과 지금 56달러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56달러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좀 어떤 방향을 좀 보실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56.30을 맞고 우리가 보합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될 때 제가 이걸 끊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팅 드린 게 원래는 30을 못 넘어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좀 버텨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10 위부터 해서 매도를 드리고 왔거든요. 할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은 해야 될 건 여러분들 유로하고 골드입니다. 지수하고 크루드오일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좀 아쉽긴 한데 실제적으로 저번 주 화요일까지 크루드오일을 손대는 구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유로 골드가 메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걸로 우리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도를 드렸는데 얘네들 드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얘네들 올라가도 매수 쫓아갈 거 아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추세 상단부까지는 버틴다. 그리고 짧은 사람들은 얘네들 구조까지만 버틴다. 근데 약간 오차가 났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 구간들 맞고 여기 넘어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버티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90자리를 올 때 깨는지를 봐라. 90을 못 깨고 있으면 그냥 약수익을 하고 오늘 그냥 매매 쉬자. 그리고 얘네들을 배팅하는 가능성은 5030까지를 매도로 올 것 같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90을 잘 못 깨고 있는 애들이 56달러를 막는지 잘 봐라. 그래서 56달러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해서 55.55030까지를 끌고 간다. 이게 오늘 드렸던 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90이 깨는지 안 깨는지 모르죠. 10개 내에서 혼조세를 들다가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 그림을 보고 싶은데 아직 확정 짓기 어렵죠. 위에서 끌고 온 사람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맞고 치는 사람은 다르겠죠. 올라가도 못 버릴 거니까. 그래서 관망이 든 거고요. 단지 가능성을 보자면 얘네들은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강한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55.50까지의 가능성이 있어서 아래쪽에서 매수 잡지 말고 그 가능성을 보시러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 월요일날 51.30 여기서 매수 드렸었죠. 그리고 걔네들 54달러 보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네들 빼먹고 그 다음에 위에서 53달러까지 매도를 쳤는데 문제는 이 구간부터는 이제 갈 자리가 없어서 혼조세 뛸 거라고 예상했으나 얘네들이 매수 쪽으로 강합니다. 강하지만 우리가 못 쫓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 쟤네들 지수처럼 뚫을지 안 뚫을지 확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큰 그림들 확신을 갖고 싸워서 이제까지 다 변곡점을 다 먹었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아직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유로하고 골드 위주로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윗구간들 보합을
맞고 지금 매도를 치고 있으나 90을 확실하게 깨는 확신이 아직 안 들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수들은 56.05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56달러를 안착 못하면 오늘 55.50, 그 다음에 최종 상봉까지를 끌고 가시고 그런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가 됐든 오늘 휴장이 있기 때문에 돌파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 시에 56달러를 맞고 55.50까지의 관점을 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5달러 후반과 56달러 초반 사이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가격인데요. 일단 오늘장 56달러에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하방 쪽으로 55.50 그리고 55.30까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5일까지 살펴봤고요. 속보 내용도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앞서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소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소식인데요. 유럽 쪽에서는 미국이 유럽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좀 속뜻은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은 반대로 EU 쪽도 유럽 쪽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좀 맞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좀 피력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수입 자동차 관세 이슈가 뭐 우리나라가 좀 제외하게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유럽 쪽에 대한 시장 소식도 함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외무장관은 브렉시트 시한 전에 EU와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영국 외무장관 제러미 헌트가 좀 발언을 내놨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중대한 막바지 국면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유럽 연합 탈퇴 시한인 내달 29일 이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더 의지를 비친 상황인데, 자, 이제 다음 달 29일입니다. 29일까지 이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2의 국민투표는 좀 제외하고 어찌됐든 간에 EU 쪽과 좀 기한 연장을 통해서 합의를 이어가고, 그리고 영국 의회 쪽에서의 정부 비준도 통과가 되는 그 안이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양적 완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상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분석을 한 가운데 2개월 만에 양적 완화의 검토에 나선 ECB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ECB 통화정책 쪽에서는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종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좀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종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양적 완화에 대한 검토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다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셨듯이 최근 유로존의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양적 완화의 검토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 양적 완화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2개월 만에 다시 이 소식이 나오는데요. 이렇듯이 유로존 쪽에서도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마스터님이 오늘 유로 쪽에 오히려 네. 오일보다 유로와 골드에 좀 집중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런 소식들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달러가 100달러 거의 가까이 왔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거의 1년 3개월 봤죠. 예, 그래서 지금 97달러 중반까지 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혼조세 뛰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자면 유로 달러가 그래서 매수로 다 갔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 저희가 볼 때 얘네들이 충분히 유로가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눌린 매수 보고 있는데, 물론 얘네들이 매수가 주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가에서 지지력 반등이 있는 것 같아서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오늘 목표가도 찍은 구간들이죠. 하지만 추가적인 그림들을 좀 더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다 양적 완화를 나온다는 건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더 우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테이퍼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좋지 않는다면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 구조에서 변곡을 나타낼 만한 그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네들은 저가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그림들이다. 설령 낮추더라도 매도 쫓아갈 생각 하지 않을 거니까 매수 들고 그냥 부담 없이 2, 3일 동안 보시라.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이 구간들 터치한다 그래서 정확히 이 구간에서 지금 밀려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인드린 건 1.13400대 지지가 된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바로 위쪽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 치는 것보다는 매수 홀딩을 이제 잡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윗구간에서 못 지켜줬을 때 여러분들 신규들은 그냥 아래쪽 그 다음에 1.13000대 걔네들 지지력, 그 부근 지지력에서의 매수를 대기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마디는 이렇게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 마디와 그 다음에 전체 마디.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을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1.14, 300 부근 이상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혼조세 든다. 그래서 저가에 붙어있지 못하고 얘네들은 하방 경직성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돌파에 눌림, 그 다음에 시도하다가 재차 눌린 구간들에서 저가를 더 이상 낮추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술적인 반등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혼조세에서 달러 인덱스 한 96달러, 96.40, 거기서부터 97달러 부근에서 혼조세를 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 구간들 혼조세를 띄고 그냥 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떤 더 명확한 이슈를 기다려서 롱포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저가에 붙어있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등에 이 그림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거 딱 이 정도의 보호학 구간 설정해서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출렁거리는 그림들이 앞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골드도 원래 저희가 저번 주 말에는 일봉상에서의 반등 매도 한마디로 그게 매도 추세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매도 추세는 아니라 그랬죠. 이제 매수를 더 못 보기 때문에 얘네들 눌린 구조를 본다. 그래서 유리한 매도자를 보고 우선 얘네들 장기적으로는 이 아래 구간들을 보겠다 그랬죠. 근데 우선은 얘네들 저가를 한 일주일 동안 쳐줬단 말이죠. 3, 4일 거래 동안. 근데 얘네들이 달러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빠지지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달러가 저번 주 말부터 다시 약세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골드하고 유로를 매수 쪽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최저가에서 신규 재매수를 드렸었고요. 유로도 그렇고 골드도 오늘 최저가에서 다시 재매수를 드렸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고 추세는 지금 매수가 끝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추세를 매수로 끌고 가는 건 아니다. 단지 여기서 그림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우리가 매수, 그 다음에 오늘 지지력 매수를 드린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단부 제약들 항상 걔네들은 신경 쓰면서 멈춰서 추가적인 눌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감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회의에서 이어서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일단 지금 유로 관련된 소식은요. 최근에 달러 강세로 이어졌었던 상황 속에서 유니크레디트는 유로화가 금주에 좀 완만한 회복세를 좀 예상한다라는 좀 분석을 내놨는데요. 최근에 달러가 이 오름세에 대한 부분이 좀 조정이 되고 유로에 대해서는 일단 좀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이 된다라고 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번 한 주간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추가 분석까지 이어지네요. 자, 오늘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자, 먼저 손재만 아스타님 오늘 한 시간 동안 어떠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들이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맥점을 놓쳐버리면 그 이후에는 좀 건드릴만한 게 좀 시원시원하지가 않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늘려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침에 보고 그날 맥점을 한 군데씩 공략을 해서 유럽장
마무리가 된다면 걔네들이 잊혀잡고 끌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신규 배팅의 되돌림 전략들 걔네들 위주로 건드시는 게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거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배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전유진 캐스터도 마지막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 처음으로 해외 소식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또 마침 미 증시가 휴장이어서 다양한 정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